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박초연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3주는 과제만 내서 여러분의 과제를 통해서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약간의 학습을 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사실은 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 온라인 강의가 이제 지속될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 한 며칠 내로 학교에서는 그거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했던 PPT 파일에 저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이제 올려놨지만 사실 그것이 굉장히 재미가 없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가능하면 면대면 강의를 즉 얼굴을 바라보면서 제가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실시간 화상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주에 이 음악 감상 지도법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는 저희 음악으로 읽는 세계 문화사라고 하는 강의에서는 지난주부터 사실 실시간 화상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한 이유는 여러분은 사실 제가 그 두 가지 이 선택 중에 어느 게 좋겠나 했을 때 대다수가 실시간이 아닌 동영상 강의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모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사실 밀고 나갈 수 있었지만 안 한 이유는 저희 반은 사실 6명, 7명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 다른 자연과 문화 답사라고 하는 제가 하고 있는 음악으로 읽는 세계문화사라는 그 강의는 사실 지금 3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 저까지 합해서 4명이기 때문에 제가 호스트로 3분을 이렇게 적절히 질문도 하고 강의 중에 그다음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제 화면을 또 공유하면서도 얘기하는 게 상당히 그래도 좀 내밀도 있고 내밀하면서도 내실이 있는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지난주에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한 2시간 반쯤 하여튼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 지도법 6명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걸 실시간 화상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은 제가 휴대폰으로 녹화 중입니다. 사실 어제 한 2시간 반에 걸쳐서 녹화하고 편집 나름대로 제가 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용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서 끊고 그 다음 한 3개 정도를 하여튼 올릴까 하여튼 제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한 3, 4분 흘린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드뷔시와 그 다음에 인상주의라는 우리 파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곡들을 감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2장에서 민족주의에서 사실은 안 다룬 몇몇 작곡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이 감상하셔서 저한테 보고서를 이미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거기 많은 특별히 이제 미국 작곡가들 경우는 제가 대중음악 파트에 재즈를 다루면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깊이 하지 않고 거기는 조금 더 있다가 더 큰 꼭지로 제가 다루고 싶기 때문에 미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지난 시간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음악을 분석을 하거나 음악을 묘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한 음악을 공부를 할 때 즉 논문을 쓰시거나 이런 등등의 이 작업을 할 때 음악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전문 용어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음악의 양식에 있어서 요거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틀이 있는데 그 틀이 이 장왈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의 하나의 이 분석 틀 혹은 양식 분석을 하는 좋은 제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말한 크기는 4개지만 이 안에 있는 많은 사실 용어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한 3배, 4배는 사실 더 많습니다. 용어들이. 그래서 제가 축약하고 꼭 아셨으면 하는 것을
지금 이 슬라이드, 즉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 쇼를 안 했고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던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드비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로 이어가는 표현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동영상 감상하신 거에 입혀서 드비시 몇 가지를 또 안내해 드리겠으니 그거를 시간 되실 때 보시고, 또한 오늘 강의에 있는 라벨 작곡가의 볼레로 등을 좀 더 다양한 동영상을 통해서 감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비시란 사람의 이제 음악이 사실 다르다. 왜 다른가, 어떤 것이 다른가 하는 것이 특히 이제 19세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 정치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특별한 것이 문학과 그 다음에 미술 등의 다른 예술 장르와의 어떤 교류입니다. 요즘은 뭐 융합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융합, 통합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시기에 벌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전 시기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특별히 드비시가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감상문 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온음계라는 것입니다. 자, 온음계는 우리가 장음계, 단음계 등의 어떤 음계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말라름에 등등 목신의 오후를 먼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목신의 오후라고 하면 굉장히 큰 하나의 말라르메라고 하는 프랑스의 상징 시인의 아주 복잡한 사실 시 내용입니다. 그 시를 생각을 해서 드비시가 그러니까 음악을 썼어요. 글을 바탕으로. 즉 문학의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쓴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말라름에도 기존에 있는 시가, 즉 시는 이래야 된다 하는 우리나라의 뭐 시조는 뭐 초장, 중장, 종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 4, 5, 6 등등 이런 운율이 있다면 서양에도 어떤 시를 쓰는 형식이 있었다는 거죠. 즉 어떤 큰 틀이 있었다. 구조가. 뭔가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몇 자 몇 자 이렇게 단어가 나열됐으면 그거는 몇 자 몇 자로 또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시를 음송했을 때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하고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깼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냐면 19세기 많은 상징주의 문학가들, 대표적인 말라르메라든가 보를레르 등등 이런 시인들이, 그리고 또한 모든 예술작품은 사실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논리와 이성의 바탕만이 아니다 하고 이 사람은 더욱더 심각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 간 것이죠. 즉 굉장한 상징적인 언어와 굉장한 또 그러면서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데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구조를 없앴다. 이것이 음악 드비시에는 화성적인 법칙, 즉 화성적인 질서를 깨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화성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1도, 5도, 1도 하는 음악이 1도로 먼저 시작한다. 자, 이거는 으뜸화음이라는 거 이미 아시고, 5도, 그 다음 이거는 꼭 해결이 돼야 된다. 1도. 그 앞에 4도라는 화음이 나올 수 있다. 자,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고 우리가 만약 다장자라면 다장조의 1도 화음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 이 다음은 우리가 으뜸음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아십니다. 그 다음에 으뜸음과 가장 중요한 게 이 5도음이다. 음정적으로 완전 5도라고. 자, 그때 그럼 딸림 화음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가운데 버금, 딸림 화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또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 요게 기존의 화성 법칙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또 중요하게는 5도의 칠함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따다다다 이런 화음이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띠라라 이렇게. 뭐 이렇게 꼭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비시의 어떤 작업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화성이라는 어떤 커다란 하모니라고 했던 이런 질서, 규칙들이 이제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드비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베토벤부터 사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지 않는 이런 등등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모호하다 뭔가. 자, 이 모호한 게 있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있었던 세계 만국 박람회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시간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는 동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딱 10분 했네요. 한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뷔시는 그 전에 자기 선배들인 뭐 베토벤 혹은 모차르트 등등의 공부를 다 했지만, 물론 또 프랑스의 베를리오즈 자기보다 약간 선배인 그런 사람 공부도 다 하고 했지만, 그것보다도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 만국 박람회, 즉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게 거기를 참관함으로써 이 사람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신선한 충격이 발리 섬에서 온 사람들이 가물란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였다, 합주단이었다. 자, 가물란은 여러분 요즘엔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두드리는 마치 오르프의 음판악기 같은 그런 많은 악기와 또한 쇠로 이루어져 있는 마치 우리나라의 이렇게 두드리는, 그리고 뭐 징 혹은 깽가리 이런 걸 눕혀놓고 약간 오목볼록 이렇게 만든 그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한, 또한 음악적으로 보면 굉장히 리듬이 복합적이고 아주 정치하게 발달되어 있는 음악이 가물란 음악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리듬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선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선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바로 유금음계 혹은 오름계라고 하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쁨의 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때의 유금음계, 즉 오음음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서 시작합니다. 자, 피아노를 들려주시면, 다음에서 만약에 그럼 우리가 오음음계를 만든다. 가운데에서 그 다음 음은 오음이 요거죠, 그죠? 밑으로 가지 말고 위에 것만. 그 다음에는 음이 원래는 요렇게 되죠. 즉 마음 다음에는 다음이 반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음이 안 되니까 요 다음 오음은 올림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오음은 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오음은 요렇게 되죠. 자, 이때 이 올림 가음, 즉 A 샵, 요 다음 또 그러면 오음이 어디 있죠? 요 음이죠. 그죠? 왜냐면 나하고 다 사이는 또 발음이 없기 때문에, 즉 거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정리하면 다음에서 시작하는 오음음계는 요렇게 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묘한 요런 음으로 되어 있는 오음계를 오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음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전체적으로 6개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냐면 우리가 단음계 혹은 장조, 단조로만 단음계, 장음계에서는 반드시 음계 안에 오음뿐만이 아니라 그런 반음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장조음계, 다음에서 시작하는 장음계, 이걸 우리가 다장조라고 부릅니다. 이걸 C 메이저라고 합니다. 다장조, 다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가 반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음이 있어요. 즉 3, 4, 7, 8 세 번째, 네 번째와 7번째, 8번째는 반음이고 나머지는 다 오음으로 되어 있는 게 장음계다. 단음계는 여기서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있으면 단음계는 2번째와 3번째, 그 다음에 5번째와 6번째가 반음인 것이 자연 단음계라고 하고, 또 거기서 7, 8까지 또 들어간 화성 단음계 등등의 이제 단음계는 종류가 또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장단조라고 말을 하는 화성 혹은 우리가 조성음악이라고 하는 요런 거를 깼다는 거예요, 드뷔시가.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오음, 장음, 오음과 단음 얘기할 때 오음은 음정도수로는 장이도고 반음은 음정도수로는 단이도가 있다 하는 거는 요까지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어렵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조금 더 다루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자, 파일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